자, 다음 오금금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돈을 빌려주고요. 연이율이 1,500% 수준의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한 이른바 MG조폭, 어린 조폭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불과 20대에서 30대밖에 안 되는 이 어린 MZ 조폭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내용 이렇습니다. 지난 2021년에 코로나 기간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 자영업자가 홀덤펍을 운영하다가 300에서 500만 원씩을 이들에게 빌렸다고 합니다. 홀덤펍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MZ 조폭이 일주일 뒤에 30% 이자를 붙여서 상환하게 하는 이 불법 대부업을 했습니다. 자, 총 빌려준 금액은 5천만 원 가량이고요. 이후에 이들 일당은 피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너의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그냥 섬에다가 팔아버릴 거다. 오. 나 교도소 가봤자 금방 나온다. 내 후배를 시켜서 너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협박을 했고요. 또 피해자의 부모까지 찾아가서 이 피해자의 위치를 묻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무자비한 변제 협박에 극심한 공포를 느껴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적도 있는데요. 자, 경찰 얘기 듣고 오시죠. 극도의 공포감을 느껴가지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할 정도로 좀 많은 그 피해자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뭐랄까, 이 조폭스러운 발언이라고 할까요? 조폭스러운 발언에 얼마나 피해자들 너무 힘들었겠다 싶은데, 박준 변호사님, 네. 이 조폭들 2명 가운데 2명은요? 이 치료를 찾은 한 병원에서도 막 난동을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당 중에 이제 C씨인데요. 사실은 올 3월에 뭔가 다른 피해자하고 술 마시다가 이제 만취해서 이 술병을 깨는 과정에서 찢네요, 응급실에 그거.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저 응급실 입원한 저런 상황인데 이때 이제 사실 또 행동들이 CCTV 그대로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온몸에 지금 문신 같은 것들 옷을 찢었어요, 방금. 예, 옷 찢어가지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이유가 뭐냐면 의료진이 불친절하다라고 하면서 막 시비를 걸고 거기서 응급실 자동문도 부수기도 하고요.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의료진들한테 시비 걸고 파손하고 난동을 부렸던 상황이 있어서 이 혐의도 추가가 지금 된 상황입니다. 오, 예. 김은혜 팀장님, 일단 MG 조폭, 말만 사실 좀 들었는데 저런 짓을 하는 거 사실 처음 봤는데 이렇게 좀 불법 대부업, 협박, 응급실 행패. 근데도 이제 경찰의 이제 그 관리 대상, 그 경찰들은 좀 요주인물들은 좀 집중 관리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20대 주범 A 씨가 친구 2명하고 30대 지인하고 4명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예. 전과는 있었어요. 하지만 경찰 관리 대상이 안 된 게 뭐냐면 그 조직폭력배 아시면은 역전파, 사거리파, 오거리파 있어가지고 거기 수괴, 행동대장, 행동은 있었는데 네. 아까 말한 MG 조폭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조직폭력배의 명칭이 없기 때문에 관리 대상에 등급별로 관리하거든요. 그 등급에 껴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을 철저히 관리를 못한 건 사실인데 이 MG 조폭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금천구나 관악구 즉 서남부 일대에서 폭력행위를 하고 다닌 건 맞아요. 서울에서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아까 1,500%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일주에 30%라는 얘기인데 지금 나라에서는 20%, 연 20% 이상을 못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요? 그것도 불법이죠, 당연히. 그런데 어떻든 동년배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지만은 경찰의 관리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혹시 경찰이 하셨으니까요. 예. 그 조폭 리스트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세분화되고 많이 있습니까? 좀 아까 조폭 이름도 그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공개는 못 하는데 우리나라 전국구에 있는 조직폭력배 명단이 다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까지 돼 있고 그 아까 말한 대로 수괴, 행동대장, 행동체, 자금책 쭉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공개를 못 하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정말로 거기에 포함된 그 조직폭력배라고 한다면은 관리를 하면서 동향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는 좀 포함이 안 돼서 이번 예. 사단이 좀 벌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박준 변호사님, 일단은 예. 이 조직원들끼리 주고받은 이 편지도 나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일본 야쿠자를 숭배하고 일반인을 하등생물 지칭하기도 했다면서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는데요. 이제 C씨입니다. C씨가 이제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른 구치소에 수감된 어떤 피의자하고 다른 어떤 편지를 보냈던 게 이제 압수가 됐는데 그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인하고 겸상하면 안 된다. 민간인은 하등생물이다. 겸상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 저희가 하등생물인가요? 아니죠. 자기들이 그거는 제가 예. 얘기를 못 드리겠고요. 일단 야쿠자를 되게 신봉하면서 야쿠자 명언집 같은 것도 동봉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민간인하고 하등생물이니까 겸상은 안 된다. 또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뭐 역사의식도 없을 것 같은데 광주 민주화운동 언급을 하면서 그때 전두환처럼 학살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왜 안 했냐 이런 내용의 편지들 주고받았던 사실도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의식도 뭐 아예 없다고 봐야겠네요. 뭘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얘기를 합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김대 팀장 일단 뭐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 MZ 세대들 욕먹이는 사실 이런 조폭 같은데 뭐 경찰에서 어쨌든 뭐 리스트에서 빠져 있었다고 하는데 좀 철저하게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1세대 조폭이라고 하는 그 이제 저 시니어 조폭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조폭이요? 시니어 조폭이라고 그러고 예. 이 젊은 친구들은 주니어 조폭이라고 합니다. 예. 하는데 이 올드 멤버들은 사실은 좀 겁이 났기 때문에 옛날 그 성산한 사람도 많고 건설업이라든지 유흥업소에 뭐 이런 데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 젊은 조직폭력배를 한 사람들이 사실 겁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N만큼 사고를 쳐서는 능력 있는 변호사가 붙게 되면은 재판장에 가서 벌금으로 나온다든지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중처벌이 안 돼요. 변호사님, 그 운전 그 하시는 분 폭행하게 되면 가중처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정 운전자도 그런데 특가법이죠. 예. 조직폭력이라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가중처벌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혈기로 잠깐만 그러는 건데 어쨌든 그런 이 사람들이 야쿠샤를 좀 신봉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본 야쿠자. 일본 야쿠자 아시죠? 네. 야마구치구미, 이나와 카이, 스미요시 거기까지는 카이. 잘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십니까? 예, 예. 유명한 폭력배가 있는데 일본을 따라간다는 건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어찌됐든 경찰에서는 관리를 대상 아니라 하더라도 조직폭력배가 있다 그러면은 철저히 단속하고 시민한테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할 생각이니까 그리고 이 피해자가 있으면은 네. 스마트워치도 주잖아요. 신고할 수 있게. 그러니까 조직폭력배한테 피해를 당했다 싶으면 걱정 마시고 신고를 해 주십시오. 협박 당하더라도 신고해야 된다.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